터질 듯 마려운데 잘 나오지 않는 오줌. 소변이 마렵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썩 유쾌하지 않는 증상.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배 통증만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을 찾았더니 이러한 생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실이 두려운 중년 남성들이 방치하면 콩팥 기능까지 망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입니다. 아직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비디벤입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이며 기혼 일교차가 커지면 늘어나며 중장년층 남성이 겪는 증상이 급성 요폐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소변 보는 중간에 자주 끊긴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소변을 참기가 어렵고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입니다. 위 증상에 해당되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위의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질환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요폐의 가장 흔한 원인은 5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남성 급성요폐 환자의 70%가량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커진 전립선의 요도가 압박을 받아 이완되지 않으면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방광은 400에서 500cc의 소변을 담는다고 합니다. 요폐로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방광이 부풀어 올라 1500cc 이상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방광 크기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부풀면 아랫배가 볼록하고 탱탱해지며 통증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지나친 과음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한 상태에서 잠들면 소변량이 늘어 방광이 갑자기 심하게 팽창하는데 새벽에 아랫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도 정작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이 급성요폐를 방치하게 되면 방광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 방광 안에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에는 방광이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소변 생성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도 망가지게 됩니다. 또 요로 관염과 방광 결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도 급성 요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약의 등 항히스타민제와 교감, 신경흥분제가 방광 근육과 전립선의 평활근을 수축시켜 소변이 나오는 방광 입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요도 협착은 약물을 중단하거나 전립선 수술 후에 일시적인 급성요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심한 변비도 급성요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근래 건강 뉴스를 보며 급성요폐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요일을 느끼며 곧바로 소변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은 억지로 참지 말아야 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요도를 압박하는 방광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 소변을 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일을 느꼈을 때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광이 예민한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급성요폐와 반대로 소변을 조금 더 참았다가 보는 것이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고민이 된다면 병을 키우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진찰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급성요폐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감기약을 먹으면 처방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기약이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돕는 방광 근육과 전립선의 평활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립선 비대증은 감기약을 먹더라도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과 술, 커피는 피하고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전립선과 화음부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급성요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제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권장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복용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립선 절제술로 치료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절제가 아닌 요도를 넓혀주는 유로리프트, 즉 전립선 결찰술을 통하여 치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로서 돈요관, 즉 소변줄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수술치료의 역행성 사정, 성기능에 관련된 부작용도 출혈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확한 상태와 진단을 위해서는 비뇨기과를 직접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PD배는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의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